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을 주장하며 국힘당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후보자.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파격 행보였지만 그의 이런 행동이 집중 공격의 빌미가 됐는데요. 사실 두 개의 특검법 모두 무늬만 찬성이지 빛 좋은 개살구인 거죠. 최상병, 김건희 특검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두 개의 특검 모두 사족을 달아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모양새가 됐는데요. 뭐 당연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원희룡, 박상현 후보에게 매일같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요. 마치 왕따 당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그가 이제는 또 돌변해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제일 잘 막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지금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해봐도 탄핵은 피할 수 없는 사필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탄핵당할 예정인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한 후보자의 모습이 더 웃긴 거죠. 이런 걸 두 번 죽인다고 우리는 말하는데요. 여튼 한동훈 후보는 똥줄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세 분들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신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포 마케팅이요? 예.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이어지고 뭐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라 하면 탄핵으로 가는 그런 얘기를 지금 몇몇 분들이 노래 부르듯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되면 그런다. 근데 그런 공포 마케팅.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요? 지난 3월에 예. 지난 작년 3월에 예.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에 5% 있다가 막 몰려들어 가지고 막 굉장히 지원을 했고 예.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당대표가 됐었죠. 예. 그 당시에도 탄핵이 되니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누가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 그대로 있었어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민심이 그걸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때 있었던 그 레파토리, 그 전략이 지금 그대로 또 적용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나경원 대표는 안철수 후보한테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한동훈 후보는 1일 자신을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공세를 펼치는 경쟁 후보들을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은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발언 자체가 코미디인데요. 한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 분이 입을 맞춘 두 시기를 맞춰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다며 제가 당선되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후보자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일부 후보들은 공포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하자 다른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한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나경원 후보 측 김민수 대변인은 혼자서만 싸워왔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내부 총질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후보는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노골적 행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한 후보는 지난해 3월 김기현 전 대표가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 당대표가 될 때도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배신의 정치니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있었다며 똑같은 레파토리라는 것을 민심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 후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셨다라며 원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그 전후에서 굉장히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을 너무 잘했다. 이런 입장까지 내셨던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 아닌가라고 되물었는데요. 그가 최상병 특검법 조건부 찬성을 주장한 것이 결국 탄핵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격에 나선 겁니다. 이어 한 후보는 제가 말한 대안은 이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후보는 다시 한번 똑같이 여쭙겠다. 그럼 어떻게 막을 건지. 그냥 가득 올리고 그냥 몰라. 우리끼리 똘똘 뭉쳐.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정부를 진짜 지키기 위해 실효적인 방안을 제기하는 것은 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78만 명이 넘어선 상황을 두고 정치적 인기 투표와 같다며 청원 사이트의 탄핵 사유를 보면
정파적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후쿠시마 대응과 북한 전쟁 위기 고조,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실망한 분들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인기 투표라는 거지 그게 연결돼 탄핵으로 간다? 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런 이야기를 미리 꺼낼 필요가 없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같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다른 후보들도 대통령 탄핵 언급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며 당내 선거이지 않나, 일종의 선거 마케팅이고 협박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원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를 미리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국힘당 당원인지 민주당 당원인지조차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를 두고 한 후보는 2017년 원 후보가 무소속으로 제주지사일 때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저는 국힘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마칠 생각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한동훈도 무지하게 급한 모양인데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주겠다는 허언까지 하고 나선 걸까요? 탄핵이 누가 막아준다고 막아지는 겁니까? 왜 전 웃음이 나오죠? 이들의 하는 짓을 보면 국민을 정말 개나 돼지쯤으로 아는 모양인데요. 어차피 함께 감옥에 갈 운명, 국민들에게 즐거움이라도 많이 주고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음모론에 기댄 대통령의 경로, 국민에게 직접 해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어 참사 후 이상민 장관 경질을 하지 않았다는 김진표 회고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박홍근 의원 메모에 이어 여권 인사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국회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여의도 연구원이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자 윤 대통령이 경로했고 이후 연구소장이 교체됐다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밝힌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영정도 없는 분향소 방문을 이상민 장관과 함께하며 변함없는 신임을 과시했는데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같은 대통령의 삐뚤어진 상황 인식 때문에 이태원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참사 재발 방지책 수립은커녕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상식적이고 초현실적이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타당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열흘 만에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음모론 기사가 나온 후 서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높은데 윤 대통령은 이 탄핵 청원도 특정 세력의 음모론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다고 생각한 게 사실인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동안 단 한 번의 공식 사과가 없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지 말입니다.